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다음 경기는 바로 뉴캐슬과 아스날의 경기인데요. 원정팀인 아스날이 0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래도 우승 경쟁은 이어가게 됐습니다. 먼저 선발 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제 뉴캐슬부터 살펴보자면 뉴캐슬은 이제 중원에 롱스태프가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조엘링톤을 좀 다시 중앙으로 내려서 윌록, 기마랑이스, 조엘링톤의 중원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알미론과 막싱맨 어느 정도 좀 정통 윙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이죠. 이 선수들이 벤치로 가고 이삭, 칼럼 윌슨 그리고 머피 좀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하다라고 볼 수 있을 법한 공격진이 구성됐습니다. 이거는 뭐 경기 전에 좀 생각하기로는 약간 높이를 활용하려고 했나 아니면 이삭을 윙어로 활용해서 좀 포인트로 잡으려 했나 정도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스날을 살펴보자면 아스날은 이제 뭐 베스트 11이 가동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첼시전에 이어서 파티와 홀딩 대신에 조르지뉴와 키비오르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홀딩이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네. 그 자리를 키비오르가 어느 정도 잘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키비오르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겨울에 영입된 선수라서 이제 많이 보진 못했고 거의 이제 지난 경기 선발 처음 뛰면서 이제 이번 경기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홀딩과 비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00년생의 어린 선수고 그리고 이 정도면은 뭐 처음 데뷔한 선수가 이 정도면 좀 합격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화작은 좀 펼쳐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1선발, 2선발로 이 선수를 이제 데리고 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한 3선발 정도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선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 선수 아직 어리거든요. 네, 2000년생이요. 더 잘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옆에 있는 선수들도 좀 어린 살리바 같이 어린 선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아르테타가 좀 더 만져주면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일단 홀딩보다는 확실히 낫다. 네. 그래서 아스날의 수비가 그래도 좀 안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비오르 덕분에. 네, 뉴캐슬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뉴캐슬은 일단 지난 맞대결에 살짝만 복기를 해볼게요. 뉴캐슬이 지난 경기에는 4, 5위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굉장히 좀 수비적인 전술이죠. 두 줄 수비를 세우면서 역습에 치중하는 그렇다 보니까 윙어에 대한 협력 수비 내지는 자카와 웨데고르를 자신들의 수비 간격 사이에 고립시키는 전술을 통해서 0대0 무승부를 만들어냈거든요. 좀 사실 이 경기를 돌이켜보면 재미는 딱히 없었는데 그래도 뉴캐슬이 포인트를 잘 잡고 나오면서 당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던 아스날을 굉장히 공경에 빠뜨렸다 정도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어떻게 할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날은 이제 홈 경기인 만큼 라인을 올려서 전방 압박을 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전까지 뉴캐슬이 홈 4연승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싶었던 그런 뉴캐슬이었고요. 특히 이제 조르지뉴를 비롯한 아스날의 주요 빌드업 루트를 거의 맨투맨 압박을 하다 보니까 아스날의 중원 퀄리티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뉴캐슬과의 힘싸움에서 약간 고전하는 듯한 형국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는 뭐 지난 맞대결과는 좀 달랐던 게 일단은 지금 아스날이 지난 맞대결과 상태가 좀 다르기도 하고 요즘 흔들렸으니까 그다음에 본인들의 위치도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이 경기를 만약에 공격적으로 나와서 승리를 거뒀으면 거의 챔스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수를 걸어본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결과까지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뭐 득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도 에디아요 감독이 이런 전술 변화는 좀 성공적이었던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뉴캐슬의 장점이죠. 이게 많이 뛰는 축구, 전방 압박을 하고 좀 터프하다 싶을 정도로 잘 경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워낙 많이 뛰는 팀이다 보니까 아스날을 상대로도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반면 아스날은 어느 정도 이제 탈압박에 능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자주 언급하지만 진첸코를 활용한 빌드업이라던가 아니면 벤 화이트를 통한 3위 빌드업, 2-3 빌드업 이런 거를 통해서 탈압방에 어느 정도 도 같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뉴캐슬의 이런 전방 압박에도 어느 정도는 풀어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역으로 뒷공간을 공략하려는 의도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풀어주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조르지뉴 선수에게 굉장히 조금 수혜를 입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사실 조르지뉴 선수가 첼시에서 뛸 때도 압박을 많이 가하거나 아니면 또는 많이 뛰는 축구를 상대로 하는 팀들에게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조르지뉴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생각해보면 조르지뉴가 혼자서 뭔가 풀어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스날에 오고 나서부터는 뭐 많은 경기를 뛰진 않았지만 확실히 풀어줄 선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조르지뉴 선수도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르지뉴 선수가 끝나고 인터뷰를 했는데 웨데고르 선수랑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날 경기 MOM이
그 조르지뉴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웨데고르가 이제 MOM을 이렇게 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조르지뉴가 확실히 아스날에서 첼시 때보다는 좀 나은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괜히 이제 그 전에 이탈리아에서 좋은 폼을 괜히 보여준 건 아니고 그때에서도 이제 잘 짜여진 체계 속에서 엄청 좋은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르지니가 활약을 잘 하는 거 보니까 이 아스날이라는 팀이 얼마나 빌드업 체계가 정말 잘 짜여 있는지 좀 느꼈던 경기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팀이었으면 이 뉴캐슬 이 정도 압박에 견뎌내기 쉽지 않았을 맞아요. 거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스날이 그만큼 이제 괜히 이렇게 우승 경쟁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좀 아스날이 강팀이구나. 이런 거 다시 한번 느꼈던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 경기인 본머스 첼시전에서도 이제 본머스의 하이라이트 필름이 좀 더 많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였던 이제 뉴캐슬 아스날전에서도 뉴캐슬의 하이라이트 필름이 꽤 많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가 풋몹에서 제공하는 좀 득점 기회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보시면 나왔더라고요. 네, 뉴캐슬의 득점 공격 기회가 더 많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뉴캐슬이 아무래도 좀 더 몰아치는 형국으로 갔음에도 생각보다는 득점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전 스탯을 좀 살펴보자면 전반전에 점유율이 51대 49로 뉴캐슬이 약간 앞섰고요. 패스는 195대 195 똑같았고요. 패스 성공률이 83%대 83% 야. 똑같았네요. 그리고 슈팅은 6개 그리고 아스날이 7개 그리고 유효 슈팅은 뉴캐슬이 2개 아스날이 5개를 기록하면서 전반전을 거의 비등하게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좀 비등했지만 유효 슈팅 개수만 보면 어찌 보면 아스날이 좀 더 효율적인 축구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네요.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근데 뭐 이제 이 유효슈팅 중에 유효슈팅엔 빠졌지만 골대를 맞는 건 이제 유효슈팅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솔직히 찬스 같은 경우는 뉴캐슬이 좀 많이 만들어냈다. 아스날에 못지않게 뭐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오히려 뉴캐슬의 슈팅이 12개로 아스날의 10개보다 더 많았고 그리고 XG 값도 뉴캐슬이 1.30 그리고 아스날이 1.20을 기록했을 정도로 뉴캐슬이 경기 내내 어느 정도 자신들의 공격 템포를 잘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전 운이 좀 따르지 않았던 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후반 초반마다 이제 골대를 맞는 장면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또 이날이 램스데일의 그날이었거든요. 진짜 잘 막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닉포프도 잘 막았어요. 네, 그건 있으니까. 그건 맞지만 어쨌든 뉴캐슬이 좀 골운이 따르지 않고 램스데일에 막히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지막 슈팅에서의 퀄리티가 좀 아쉽다 보니까 결정력 문제가 또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좀 좋은 공격 흐름을 유지했음에도 무득점을 기록했던 뉴캐슬입니다. 네, 이삭 선수가 사실 최근에 폼이 좋았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좀 아쉽더라고요. 이런 거 좀 봤을 때 저는 오늘 경기는 좀 운이 안 따르네. 뉴캐슬이 확실히 뭐 그런 생각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 게다가 이제 본인들이 실점할 때 자책골도 있었고 그다음에 웨데고르의 슈팅도 굉장히 그게 넣기가 어려운 건데 이거는 뭐 레이저로 깔려 들어갔기 때문에 포프가 잘 막던 포프였지만 그 포프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좀 훌륭한 슈팅이 나왔었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 골은 전체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그냥 경기력은 좋았는데 그런 또 아쉬움은 뉴캐슬이 있었네요. 이게 웨데고르의 첫 번째 득점의 XG 상황이 0.04거든요. 사실상 안 들어가는 골인데 이게 들어간 좀 거요. 빨려 들어갔고 그리고 자책골은 뭐 XG 값을 따질 여지가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자신들의 공격은 막혔음에도 아스날의 그런 득점은 오히려 아스날의 행운이 따르는 듯한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네. 그리고 셰어는 뭐 자책골 넣을 수 있었다 봐요. 네, 그거는 막다가 실수한 거니까 저는 먹힐 수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셰어 선수한테 좀 아쉽다. 셰어 선수가 뭐 이 뉴캐슬 지금 최소 실점을 지금 이 경기 때문에 맨시티랑 뒤집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 실점을 기록하던 센터백 2명 중 1명이 실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스날로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스날 포인트는 이제 뉴캐슬의 이러한 과감한 전방 압박에 어느 정도 맞불을 놓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뉴캐슬이 이제 전방 압박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아스날도 여기에 물러나기보다는 좀 더 전진을 하면서 같이 전방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뉴캐슬이 어느 정도 활동량을 통해서 거칠게 압박하는 그런 스타일의 압박이었다면 아스날은 제주스의 움직임을 통해서 곳곳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주스의 장점이잖아요. 이게 측면으로 움직이거나 내려와 주거나 하면서 자신의 활동량과 그런 어느 정도의 센스를 발휘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이 경기에서도 자신의 공간 창출 능력 그리고 수적 우위에 기여를 하면서 충분히 이제 팀에 큰 도움이 됐던 제주스였습니다. 제수스가 돌아오고 나서 확실히
뭐 전에 은케티아가 있었을 때에 비해서는 뭐 경기력적으로는 확실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제 물론 이제 아스날이 그 이후에 좀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경기에서도 제수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뉴캐슬의 전방 압박 강력했음에도 잘 풀어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공격 지역에서도 많이 관여를 해줬고 물론 이제 득점은 오늘도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제수스가 확실히 본인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보여준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아스날이 강팀인 게 이런 뉴캐슬의 주도하는 분위기 내지는 지지 않으려는 분위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뒷공간을 공략하면서 물론 닉 포프한테 막히긴 했지만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자신의 공격 템포를 죽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운이 따랐긴 해도 2골이 기록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원정이라는 굉장히 빡빡한 와중에도 승리를 챙기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웨데고르 선수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웨데고르 선수의 스탯을 이번 시즌 보니까 15골 7도움이더라고요. 와 엄청 골을 많이 넣네요. 골을 진짜 많이 넣어요. 근데 사실 저도 방금 딱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웨데고르 선수 이번 시즌 되게 골 많이 넣었던 것 같은데 하고 찾아보니까 15골 7도움이니까 야 올 시즌은 진짜 웨데고르의 뭐 시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고 그 득점도 굉장히 멋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아스날의 웨데고르는 이거는 못 막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생산력이 저는 굉장히 공격수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계 중에 언급된 부분이 아스날 공격진에 공격 포인트를 20개 기록한 선수가 3명이나 있다. 이게 지금 리그에서 유일하다고 하거든요. 보면 이제 마르티넬리 선수가 15골 5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부카요 사카 선수가 13골과 11개의 도움. 여기에다가 웨데고르 선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개의 골과 7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아스날의 젊은 선수들이 이제 확실한 조직력 아래에서 자신들의 창의력과 그런 생산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팬들 입장에서는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잘 해오다가 이제 맨시티전 그 전후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좀 흔들렸었는데 다시 이렇게 팀을 다 잡은 거 보면은 확실히 뭐 이번 시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정말 기대해 볼 수 있는 젊은 팀이 된 것 같아요. 네.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가장 젊은 팀 중에 하나니까 뭐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뭐 다음 시즌 이렇게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뭐 팀은 여전히 그대로 갈 거니까 그런 점은 또 보여준 게 좀 인상적이었고 또 이 경기에서는 오랜만에 또 온필드가 나와가지고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주심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매주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저희도 맨날 비슷한 말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주심 얘기 잘 안 하려고 서로 얘기를 많이 해요. 주심 얘기는 하지 말자. 최소화하자. 그냥 뭐 똑같으니까 매주. 똑같으니까라는 얘기도 많이 드리고 또 사실 오늘 경기는 그래도 온필드를 보고 사실 그 장면은 봤으니까. 우리끼리도 의견이 조금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허벅지 맞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허벅지라고 보고 이게 온필드 리뷰가 저는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언제 봤지 싶은데 이제 오랜만에 온필드 모니터에 전원이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비오르의 핸드볼 상황에서 온필드 리뷰를 함으로써 정정을 했죠. PK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서 뭐야 주심 똑바로 하나 했는데 이제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기 엄청 빡셌어요. 일단 뉴캐슬이 굉장히 전방 압박을 세게 나온 경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약간 강하게 좀 들어가는 그냥 대놓고 차는 장면도 있었고 그냥 뭐 사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그랬던 만큼 여전히 심판은 그냥 방치하고 선수들은 차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그냥 반복인 것 같아요 계속. 셰어가 그 중간에 한번 이게 뭐죠? 이거 몸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할 때마다 저는 이 선수가 피지컬도 좀 있는데 이게 좀 떡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딪힐 때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부상자가 하나 나올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 결국 뭐 부상자는 나오진 않았지만 결국 부상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았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날 양팀 파울이 뉴캐슬이 16개, 아스날이 12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양팀이 강하게 압박하면서 경합 상황이 많이 나왔던 경기였는데 이럴 때마다 이제 주심이 좀 아쉬운 판정들을 좀 방관을 한다던가 좀 관대하게 본다 이런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이제 점점 선수들은 과격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안 불어? 이것도 안 불어? 이것도 카드 아니야? 너 왜 건드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과격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서로 싸우는 장면이 많이 연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 마지막에 셰어와 은케티아가 싸우면서 각각의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주기 전까지 옐로 카드가 한 장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사실 이 주심의 경기 관여 중에서도
특히 이제 경기 분위기를 컨트롤하고 진정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웠지 않았나. 이제 크리스 카바나 주심이었는데 좀 아쉬운 경기 운영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뭐 이래- 카바나도 네. 뭐. 근데 이거 경기 운영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심판 개인이 이상한 것도 있겠지만 그냥 영국 심판들이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지네들끼리 정해놓은 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분위기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뭐 경기가 흘러가는 대로 두자라는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이렇게 파울이 많이 나오면 오히려 그게 더 경기 분위기 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컨트롤 해줘야 적당히 뭐가 되는데 싸우고 하면은 또 시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울을 불고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파울들에 대해서는 경고를 적절히 주는 것도 어찌 보면 경기 흐름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날 경기에서 뭐 16개, 12개 나왔는데 카드가 뭐 많이 안 나왔다. 이런 것도 그것도 있고 뭐 그리고 경기 운영도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였는데 뭔가 컨트롤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확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심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이 얘기서도 한 번쯤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도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어차피 안 바뀔 거고 뭐 1, 2년 내로 바뀔 건 또 아니니까 그냥 여긴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룰이다. 네. 여기가 프리미어리그다. 어. 이게 프리미어리그 스타일이다 하고 그냥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아무쪼록 시즌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선수들 안 다쳤으면 좋겠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그다음에 부디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 경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런 관심들은 저희한테 많은 힘이 되니까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